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46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487명입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서 144명이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완치돼서 퇴원한 사람이 이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오전 10시에 공식 발표가 나왔죠.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확진자는 146명이 늘어서 9,478명입니다. 계속 100명 전후로 하다가 오늘은 조금 한 거의 150명에 가깝게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요.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5명이 늘어서 지금 144명입니다. 그리고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이 어제 283명이 늘어서 4,811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오늘 격리 해제된 사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격리 중인 사람은 4,500여 명인데 지금 완쾌돼서 격리 해제된 분이 4,800여 명이니까 50% 이상에서 지금 완쾌됐다. 전체 완치율이 50%다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완치된 사람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검사 중인 건수는 16,000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총 검사 건수의 누적 건수는요. 지금 38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제 국내 치사율, 치명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치명률은 1.5%로 나타나는데요. 80대에서 16%, 그리고 70대에서 6.5%, 60대에서 1.7%입니다. 80대에서 치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80대의 치명률이 과거에 한 10%대였는데 이제는 16%로 한 6분 중에 1분 정도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숨지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분석해 보겠는데요. 오늘 146명에 대해서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71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검역에서 발견된 분이 24명, 경기에서 21명, 서울에서 18명, 인천에서 5명.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523명이며 4,811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4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46명이며 격리 해제는 283명이고 안타깝게도 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146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24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17건으로 모두 41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363건이며 우리 국민이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상황,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 마스크 채용계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학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교육계,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동의가 중요하고 학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2번 남은 주말에도 계속 참여해 주실 것과 젊은 분들은 클럽과 같은 감염에 취약한 유흥시설 출입을 삼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완치된 확진자 수가 치료 중인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고 신규 확진자가 최고 800명대까지 발생하면서 3월 12일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가 7,500명대까지 증가했었습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에서 3월 12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날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 수가 최고치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3월 13일부터 15일 연속으로 매일 완치되는 확진자가 새로 발견되는 확진자보다 많아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오늘은 누적 확진자 수 중에서 완치된 확진자 수가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져 완치율 50%를 달성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완치율 50%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축하할 만한 자그마한 성과입니다. 방역당국은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여 감염 전파를 막고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의료진들은 찾아낸 확진 환자들을 중증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치료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은 한창 중이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해 잠시나마 함께 노력해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고 있지 않는 의료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건강하게 완치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길 기대하며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고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니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수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의 감염을 확실히 줄여나가야 할 시기이며 이를 위해 계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앞으로 열흘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영 제한 명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해당되며 모두 운영 제한 업종이며 노래연습장과 PC방은 14개 시도에서 운영 제한 업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손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약 8만 2천 개 점검 대상 시설에 대해 중복 점검을 포함하여 9만 6천여 개 건의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침 준수 사항이 다소 미흡한 10%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407개소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앞으로도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침 준수 등을 유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을 강화한 첫날이었습니다. 어제 미국발 입국자는 총 1294명으로 대략적으로 내국인이 85%, 외국인이 15%를 차지하였습니다. 유증상자 87명과 단기 체류 외국인 14명은 공항에서 선제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현재 집계 중에 있고 양성인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이고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에 따라 무관용역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타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신 분들도 2주간 자가격리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한편 페루에서 오늘 아침 6시 전 세계로 198명의 우리 국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총 16명이 유정상조로 분류되어 현재 검체 채취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복은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안정적인 방호복 수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각국의 방역 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해질 것을 대비하여 정부는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수입하는 방식을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간 준비해 왔습니다. 지역 봉제조합과 국내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에 155만 벌, 5월 이후 200만 벌 등 필요 물량을 대부분 국내 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생산 예측성,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호복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름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호소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8일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필요 불급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중단하고 집에서 당분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업종은 운영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말입니다. 따뜻해지는 바깥 공기와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꽃들의 설레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다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브리핑 내용? 네, 우선 먼저 이제 다가오는 다음 달 6일 개합 관련해 가지고 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갖다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이제 이 개학을 갖다가 진행할지 말지의 여부는 이 안전을 최우선해서 고려하겠다라고 해서 다음 주 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학부모나 이 지역사회 여론을 지금 조사 중이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또 참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연기 여부는 한 30일에서 31일 중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일단 코로나의 전파 위험 수준이 좀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또 교육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한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예, 맞습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학교의 준비를 맞춰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네. 4월 6일 날 개학할 수 있다라는 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아직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앞서서 그 당사 주체가 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갖다가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예.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예. 오늘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또 하나 이제 언급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 지금 오늘 격리 중인 사람 중에 이제 격리가 해제된 분, 그러니까 누적 확진자 중에 완쾌된 분의 비율이 완치율이 50%를 넘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완치율이 50%를 넘었다는 거는 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계속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완치되는 속도는 좀 늦기 때문에 예. 계속 완치율이 50%를 넘기가 힘듭니다. 예. 완치율이 50%를 넘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신규로 확진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더디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완쾌되는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 지금 현재 국내 유행세가 좀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퇴원하는 환자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 시스템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의 추세만 이 정도로만 유지가 된다면 아무리
퇴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예. 병상 운영이나 그리고 중환자를 갖다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 이제 이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 완치율이 50%를 넘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오늘도 140여 명이 늘어났고 한때는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기대가 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 자릿수까지 좀 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기대를 했을 텐데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역시 대구에서 있었던 집단 감염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대구의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썼던 제2 미주병원에서 또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네. 실제로 오늘 대구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71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로 보도됐던 그 확진자들이 오늘 다 반영이 된 건데요. 71명이면 대구에서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양병원이나 이런 취약시설을 위주로 계속 집단 감염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유행의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게 특징입니다. 예. 또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또 다른 또 언급된 얘기가 있는데요. 고위험 사업장, 그러니까 실내 체육시설, 체력 단련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그리고 PC방 이런 운영 제한 업종에 대해서 합동 조사한 결과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8만 2천 곳 정도를 갖다가 이제 중복 점검해서 한 9만여 건을 했는데 10%의 시설에서 행정 지도를 내렸고 그리고 407개소에 대해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시설에 대해서 운영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부라든가 발열 체크라든가 손 소독제를 갖다 잘 비치했는지 여부 등을 갖다 점검한 상태에서 한 이 정도 10%가 행정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400곳 정도가 더 그것들을 갖다가 지키지 않아서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 집단 감염이 아직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감염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뇌우외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내부에서는 이런 집단 감염이 확실하게 불씨가 잔불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 네. 지금 현재 또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지면서 그쪽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내국인, 외국인들로 인한 해외 유입 감염이 계속 유행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 100명대가 정말 100명대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일지 아니면 100명이 200명이 되고 또 300명이 될지 아니면 한 자릿수로 갈지 앞으로 향후 한 2주간은 아주 조심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참 그 확진자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자, 지역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박광식 기자와는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확진자가 다소 늘어난 건 역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또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2 미주병원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민 기자, 어제 이 병원에서 60여 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왔는데 또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6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오늘 13명이 추가돼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는 74명, 간병인 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병원인 이 병원은 현재까지 확진자 90명이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대실요양병원은 건물 3에서 7층을 사용하고 제2미주병원은 8에서 12층을 씁니다. 그런데 제2미주병원에서 지난 25일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직원과 환자를 전수 검사한 결과 추가로 확진자들이 나온 겁니다. 앞서 대구시는 대실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제2미주병원 종사자를 전수 검사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정신과 병원인 제2미주병원이 폐쇄병동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입원 환자보다는 외부 출입이 가능했던 종사자를 위험군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진자 대부분이 종사자가 아닌 환자에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이어서 요양병원, 정신병원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대구시는 다음 주부터
관할 정신병원 17개, 환자 2,3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시가 도심 집회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선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앞선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긴급 생계자금 지원 조기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 등 각종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효한 겁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앞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 준칙을 위반하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서 즉각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다수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일 휴일을 앞두고 종교시설의 코로나 예방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미사와 예배 등 집합 행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금방 들으신 것처럼 병원이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확진자가 치료시설을 무단 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의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제 오후 2시 반쯤 20대 여성 입소자가 시설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대구에 사는 신천지 교육생인데 부근의 민박집을 방문해 주인 부부와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결국 이 주인 부부까지 자가격리됐고 A씨는 대구의 병원으로 강제 이송됐습니다. 여기 좀 오래 있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방역하게 들어가기 전에 문 열어놓고 준비하는 시간에 밖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경북 경주에서는 자가격리 중에 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한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하기 직전 주민센터와 은행 등을 돌아다니다 적발됐습니다. 또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등 동선을 속인 혐의로 3명이 적발됐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찰 도움 받아서 GPS나 휴대폰 이런 거 카드 사인데 이런 걸 조사해서 이제 그래 나온 거거든요. 빨리 좀 해줬으면은 다른 확진자가 발생 안 했을 건데. 이들은 모두 고발 조치됐는데 이처럼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경우가 전국에서 40여 건에 달합니다. 본인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잠재적 감염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웃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안전신문고 앱 등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네, 지금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대부분 대구 경북에 집중돼 있고 또 대구 경북 다음으로 심각한 곳이 역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선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내일도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도 6명이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우선 수도권 확진자 집계부터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수도권 확진자는 어제보다 44명 늘어 874명입니다. 서울은 18명 늘어 390명, 경기는 21명 늘어 433명, 인천은 5명 늘어 51명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대부분은 최근 해외를 다녀왔거나 해외 입국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영국 런던에서 유학하다 학교가 휴교를 하는 바람에 귀국한 17살 고등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는 미국을 방문했다 입국한 60대 남성과 스위스 출장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17개월 아기가 완치된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아이의 부모도 완치 뒤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나왔습니다. 네, 또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는 6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회는 구로구에 있지만 목사의 사택은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습니다. 사택 근처에 교인들이 여러 명 사는 빌라가 있는데 이곳 지하에서 기도실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5일 빌라 관리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금천구에 거주하면서 만민중앙교회에서 일하는 40세 남성과 55세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40세 남성의 경우 부인과 장모도 감염됐습니다. 또 지하 기도실이 발견된 빌라 근처에는 교인들이 이용하는 컨테이너 사무실도 확인됐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영등포구 거주 4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와 빌라 지하 기도실은 폐쇄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집회금지 행정명령 처분을 내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현장 점검을 내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전반적인 확진자 현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이혜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9,478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공식 집계인데요. 어제보다 146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증가해 모두 144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사람이 4,800명대로 늘었는데요. 격리 중인 환자보다 치료가 끝난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날짜별로 보면요. 이달 중순부터 누적 확진자의 증가세가 주춤해졌습니다. 반면에 여기 노란색 부분을 보면요.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붉은색 부분을 볼까요? 격리 중인 확진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치료가 끝난 사람이 격리 중인 확진자보다 많아진 건데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달여 만입니다. 다만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는 144명인데 현재까지 잠정 치명률은 1.52%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확진자 분포를 보면요. 대구에서 7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50% 정도인데 대구의 제2미주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공항 검역에서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와서 수도권이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통계로도 역시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이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50만 명 훌쩍 넘어서 6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아주 빠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더니 이제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86,000명을 넘었는데요. 진원지인 중국보다도 이 두 나라의 확진자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추이를 보면요. 지난 24일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는 363명으로 어제보다 5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아 어제 기준인데요. 전체 확진자 가운데 3.3% 정도가 해외 유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럽과 관련된 경우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주 관련이 7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공항 검역에서 발견된 건 전체의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유럽이나 미주발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와 자가진단앱 사용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자, 그럼 해외 상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선 하루 동안 사망자가 900명 넘게 나왔고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영국에선 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910여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 수가 9,10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기준 가장 많은 사망자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900여 명이 늘어 모두 86,400여 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중국을 넘어섰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게 됐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국립고등보건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이후 감염자 증가 곡선이 내림세는 아니더라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확산세가 며칠 안에 꼭지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음 달 3일까지인 전국 이동 제한과 휴교령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선 찰스 왕세자에 이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temperature and a persistent cough, and on the advice of the chief medical officer, I've taken a test that has come out positive. 존슨 총리는 보건 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박수 응원이 열렸던 26일 저녁 총리 관저 바깥에 나와 행사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관저에 격리 중인 존슨 총리는 앞으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정부 조치를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총리에 이어 맷 핸콕 영국 보건부 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 관저 직원과 정부 강요 중에서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은 이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때나 쓰던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에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인공호흡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첫 확진자가 생긴 1월 21일 이후 65일 만입니다. 지난 16일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해 최근 일주일 새 하루 10,000명꼴로 늘기 시작하더니 결국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말 그대로 폭증세입니다. 사망자는 1,5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해 병원으로 몰리면서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급을 약속한 GM과 포드 등 자동차 회사들이 수량과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회사들을 질책하며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정하는 물자를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법입니다. So we did activate it with respect to General Motors, and hopefully maybe we won't even need the full activation. 일단 제너럴 모터스에 명령했는데 다른 기업들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가 원래 약속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thought we had a deal for 40,000 ventilators, and all of a sudden the 40,000 came down to 6,000. And then they talked about a higher price than we were discussing, so I didn't like it. 최대 피해 지역인 뉴욕주를 비롯해 루지애나, 미시건, 애틀란타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앞으로 3주간 환자 폭증세는 계속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Now we're looking at about 21 days for a possible apex. So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be ready for that increased capacity that could hit us in 21 days. 대통령의 명령이 있긴 했지만 자동차 공장이 갑자기 인공호흡기를 만들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공호흡기 수급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게 분명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흘 연속 올랐던 미국과 유럽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 김초로 특파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 사태로 세계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w clear that we have entered a recession as bad or worse than in 2009. 세계 경제가 갑자기 멈추면서 생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 key concern about a long-lasting impact of the sudden stop of the world economy is the risk of a wave of bankruptcies and layoffs.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이 코로나19를 완전히 억제하고 유동성 문제로 채무자가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내년에 경제 회복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사흘 연속 강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오늘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 전후로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2,7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미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까지 통과됐는데도 하락폭을 크게 줄이지 못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3에서 5%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일간 계속된 상승장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오름세가 멈췄다고 관측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최다 감염국이 된 것에 대한 우려도 특히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가 폭락한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남미 페루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198명이 전세기를 타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일단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전원이 2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루에서 우리 국민을 태우고 출발한 아에로멕시코 여객기는 오늘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6시쯤 페루 리마이 군공항을 출발한 뒤 멕시코를 경유해 약 24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에는 단기 여행객과 코이카 봉사단원, 출장으로 페루를 방문한 공무원, 현지 교민 등 모두 198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페루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7일부터 모든 입출국을 막으면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교민들은 쿠스코 등 페루 내 14개 지역에 머물다가 국내선 비행기와 버스 등을 타고 리마로 직결했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가 페루 정부와 협의해 마련한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교민 198명은 탑승 당시 모두 발열 증상이 없고 건강이 양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탑승객 전원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한 건 중국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 이란에 이어 페루가 4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와 로마에 전세기 2편이 투입돼 우리 국민 580여 명을 싣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코로나19 세계적인 현황은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소식 들으시고 좀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59만 명입니다. 이제 곧 60만 명을 이제 넘어설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2만 7천 명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요. 근데 이 많은 이 전 세계의 확진자를 늘게 하는 요인 중에 또 한 나라가 바로 미국, 유럽입니다.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하루 새 18,000명이 이렇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지금 1,695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88명이 증가한 겁니다. 미국의 유행세를 이끌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 뉴욕주, 미국 동부 쪽에서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 서부 쪽은 그만큼 확진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뉴욕주만 보더라도 지금 44,600명 정도가 확진이 됐고 지금 사망이 한 500여 명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진단검사를 갖다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미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가 만연된 상태에서 이미 검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대처에 좀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더 지배적입니다. 초기 검사에 아주 황금 시기를 놓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가 확진자를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탈리아 같은 경우를 보면 확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사망자까지 덩달아 크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코로나19의 증상을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대부분 기침이나 발열 정도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면 의료 시스템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20% 정도에서 산소가 필요하고 또 한 5% 정도에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기계가 자발적인 호흡을 갖다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런 건 중환자실이 병상 수가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뉴욕주의 경우에요. 어저께 뉴욕 시장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만 인공호흡기가 한 3만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뉴욕주에는 한 4,000개밖에 없고 연방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또 4,000개 정도고 또 7,000개를 갖다가 신청을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다가
인공호흡기를 좀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쟁 중에나 명령이 가능한 진짜 네. 한 대통령이 한 기업에 어떤 인공호흡기 물자를 갖다 생산하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예. 제너럴 모터스에서도 지금 이것들을 갖다가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관건인데요. 예. 사실 어느 정도로 미국이 지금 심각하냐면요. 미국 각 41개 주에 있는 각 시장들 시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협의회에서 213명인데 그 각각의 대표자들 21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그중 90%가 각 주의 그 시에 진단검사 장비하고 마스크, 의료진의 개인 보호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특히 85% 정도가 인공호흡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의료 물자 요청한 것만 안면 마스크가 2,800만 개, 그리고 가운이나 장갑 같은 의료진의 개인 보호구만 2,400만 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진단검사 키트, 진단검사 장비도 한 790만 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요청을 한 상태고 인공호흡기 같은 경우에는 13만 9천 개가 지금 필요하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의료 장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확진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치사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독일입니다. 유럽의 독일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좀 바꾼다면서요? 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지금 보면은 독일이 한 5만 명이 지금 확진됐습니다. 예. 그리고 치사율 사망자 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잡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독일도요. 하루에 지금 증가한 환자 수가 지금 1,500명 이렇게 연속 나오면서 예.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다 보니까 독일도 지금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전날 독일 보건장관이랑 의료 전문가의 공동회견에서 우리는 증상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벼운 경증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검사를 안 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지 않고 무증상자까지 검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 연방 내무부 코로나19 대응 내부 보고서가 이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요, 코로나19 검사만큼은 한국식으로 바꿔서 경증이나 무증상자도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대적인 검사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독일도 우리나라식으로 적극적인 검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확진자 수도 좀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확진자 추이가 세계를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라는 기사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본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본은 중국과 교류도 많고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상당히 너무 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올림픽이 연기된과 동시에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검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증, 산소가 부족하고 중증인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혹시 이게 코로나19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의 목적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검사의 목적은 미리 무증상자나 경증인 환자도 발견을 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선제적인 격리 조치를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좀 대응 방식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이 유행의 확산과 치사율을 낮추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끝나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의학적으로 면밀하게 일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 비교 분석하면은 아주 훌륭한 연구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일본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국내 상황을 좀 더 알아보죠. 4월 6일 개학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정부는 일단 교실에서 대면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가 다음 주 초에 개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이나 채팅을 통해서 한번 쭉 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르치고 수업을 듣습니다. 화상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며 토론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EBS 강의나 교사가 직접 만든 콘텐츠로 학습하고 지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실 수업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수업 방식입니다.
평가는 등교 이후에 하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일 경우엔 수행평가나 학생부 기재가 가능합니다. 초중고교 실제 수업 시간만큼 학습해야 하고 출석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가 있을지 우려도 큽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고 들어가서 하세요? 라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저희 딸이 물어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남학생같이 게임이나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켜놓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많죠. 특히 모바일 기기 보유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의 학생은 참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PC가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네트워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에 있는 장비를 빌려준다든지 교육부에서는 또 대책을 내고 있는데 교육부는 기기 대여와 인터넷 비용 지원을 위해 신청을 받고 장애 학생에겐 개별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부모와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개학할지 여부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가 9시간 뒤 받은 재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딴 재검사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서 진단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시간 만에 실시한 재검사 등 이틀간 4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살던 두 자녀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19명은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이 음성으로 금방 바뀌어서 치료가 안 나는 거죠. 공동구조 같아요. 사람도 안 다니고 영업도 안 되고 일을 못하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김 씨의 첫 검사 결과 수치가 32로 코로나19 확진 판정 기준치 35 이하를 충족해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판정이 곧바로 뒤바뀌고 다양한 임상병리 면역검사 등에서도 음성 소견을 보였다며 진단 오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초기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좀 이상하거든요. 1주 이상은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질병관리본부는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예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검사의 어떤 기준들을 바꾸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가 문제일지 아니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치가 아니다. 이건 오류다. 그걸 정정해 주고요. 김 씨는 확진 판정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주변에 큰 피해를 주게 됐다며 첫 검체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음식점도 식자재 마트도 손님이 크게 줄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농촌의 창고마다 팔지 못한 농산물이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전망까지 어둡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래기가 창고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늦가을에 생산한 겁니다. 현재 이 창고에만 양구 시래기 50톤이 보관돼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모두 소진됐을 물량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장기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주 생산지인 양구 해안면에 현재 남아있는 시래기가 한 해 생산량의 15%인 150톤에 달합니다. 음식점과 수도권으로 대량 판매되던 것이 코로나19 여파로 주문이 급감하면서 재고로 남은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제 출하를 시작한 양구 대표 작물인 곰취는 이달 초부터 출하가 시작됐지만 판매 전망이 어둡기만 합니다. 연간 생산량 300톤의 4분의 1 정도는 곰취 축제 때 팔려나갔는데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제가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게 과연 생산량이 전량 판매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30헥타르 규모의 달래밭이 있는 이 마을에서는 출하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지난해 대비 25%가량 떨어진 탓인데 출하를 포기한 물량은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우리가 생산 단가가 안 나오니까는 농민들이 출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 농민들은 군부대 납품이 확대되고 지자체가 온라인 판매 등 판로 확대에 더 적극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인천공항 출국 인원이 하루 1000여 명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면세점들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중소면세점은 이미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고 월 200~300억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대기업 면세점마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국 승객이 몰리면서 몇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붐볐던 인천공항 면세점이 지금은 이렇게 휑하게 비었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수준이던 공항 이용객이 이번 주 1만 명 밑까지 떨어졌고 면세점을 주로 이용하는 출국자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98% 정도 금액이 빠진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뭐 거의 적자가. 손님 수는 줄었지만 임대료는 그대로입니다. 중견 중소업체인 SM면세점과 그랜드면세점, 결국 지난달 40억 원 정도의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대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20~30억 원이었던 매출이 이젠 1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야 하는 임대료는 업체별로 200억 원에서 36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기대했던 임대료 조정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수록 적자가 쌓이자 직원 일부는 이미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은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대상도 아니어서 임금 보전은 쉽지 않습니다. 단축 영업도 고려 대상이지만 공항공사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영업을 해야 되는 계약 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공항공사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가능을 한 건데 일단은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고. 협력업체를 포함해 인천공항 주요 면세점 3곳에 일하는 근로자만 5,800여 명. 인천공항 측은 정부와 전향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체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전면 휴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던 대학생들은 이 일자리마저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이어 일부 대학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까지 하역업체에서 사무 보조 일을 한 대학 3학년 임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직원을 마저 줄이는 상황에 시간제 일을 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당장 시급한 생활비며 학원비까지 마련하기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판매, 화장품 판매라든지 카페 알바, 음식점 알바 이런 거는 거의 공고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대학 졸업반인 이상민 씨도 그동안 해오던 식당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 일정이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구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하는 데 자체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워서 아직은 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이 곤란해진 학생들이 잇따르자 한 대학에선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까지 모금에 나섰습니다. 열흘 동안 모인 돈이 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번 모금이 활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학생들의 사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준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이 모여진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 측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 130여 명에게 생활비로 우선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김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3 학교 축구부 학생이 집 앞 공원에서 홀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빈 골대에 슛을 하고 개인기도 해보지만 혼자 공을 차다 보니 한계가 뚜렷합니다. 팀 훈련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계 때 많이 올라왔던 것이 다 정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코치님과 으쌰으쌰 해서 했던 것이 그냥 좀 풀어지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운동장 문은 굳게 닫혔고 학교 운동부 활동도 원천 봉쇄됐습니다. 단체 훈련을 전혀 못하다 보니 실전 감각과 체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더 큰 걱정은 대학 입시입니다. 대회 출전 기록을 입시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벌써 4개 대회가 취소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아쉽죠.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하나 날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14개의 전국대회 가운데 2월 동계대회가 연기됐고 5월 학기중 대회도 정상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2월과 5월 대회를 7, 8월에 분산 개최하는 대책을 세웠는데 이 기간 14개의 대회가 집중돼 진로가 걸린 고3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이제 또 힘들게 대회를 2개 대회를 치르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부상이고, 부상이 오면 아이들이 최소 3개월 정도를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3학년 아이들한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고. 축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사실상 상반기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없어 입시를 앞둔 학교 운동부 선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네, 주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힘써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